안녕하세요. 사법연수원 36기 노블 정창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민법상 법정지상권에 이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말해보려 합니다. 일단 관습법상이라고 하니 법에 정해지지 않은 거겠죠? 이렇게 관습법상이라고 해서 건물 철거를 하지 않고 건물 소유자의 토지 이용 권리를 인정해주려고 하는 취지는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짓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또 부수어버리면 그만큼 사회경제적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조건 하에서 관습법상이라고 하면서 토지 사용 권능을 인정해 주려는 취지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호간 계약을 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면 됩니다. 이때는 정확히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지상권 설정 계약이 됩니다. 임차료가 아니고 이때는 지상권에 따른 요금 즉 지료가 맞는 표현이겠지요.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하는 것과 지상권 설정은 뭐가 다른가 말할 수 있는데 지난번 말한 바와 같이 임대차 계약은 채권이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다든지 하는 경우 제3자에게 대항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상권의 경우는 법적으로 채권이 아닌 물건이기 때문에 제3자들에게 모두 주장이 가능합니다. 만일 지상권 설정 없이 임대차 계약만 했을 때는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를 했을 때는 새로운 매수자한테 내 임차권을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별한 경우에 즉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 법에 의하여 임대차이지만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 등으로 보호를 해줍니다. 상가의 경우 포괄승계라는 규정으로 새 매수자에게 의무를 지워서 또 보호를 해줍니다. 이런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 말고 토지의 경우에는 이런 특별한 보호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땅 사용자가 보호받으려면 지상권을 설정하여 보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이니까 등기도 되고요. 물론 지료를 내긴 내야 됩니다. 그럼 민법상이 아닌 관습법으로 지상권이 성립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하느냐? 첫째, 토지와 지상건물 또는 지작물이라고 하죠. 이 둘이 처음에 같은 사람의 소유로 속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매매, 증여, 상속, 기타 사유로 이 두 물건 사이의 소유자가 변경되어야 합니다. 민법상 지상권의 경우에는 임의경매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세 번째 요건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이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을 때는 또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토지와 건물을 같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땅을 팔아버린 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매수자와의 사이에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쓴 경우라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성립하면 법정지상권과 동일하게 물건이 됩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제3자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료의 경우에 정해지지 않았다면 서로 협의를 해도 되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지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감정을 통해 어느 정도 금액이 적절한가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겠지요. 이상과 같이 이번에는 지난번 민법 법정지상권에 이어 임의경매가 아닌 경우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노블 정창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36기로 경력 17년 이상이며 부동산 전문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031-552-2100 대표번호로 문자 수신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비즈니스 채널로 1:1 비밀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